자, 아까 이어서 이제 법기초지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 있잖아요. 이거랑 법에서 쓰는 나이랑 좀 달라. 법에서는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앞에 만자가 안 붙어도 만 나이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별한 어떤 관례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치거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1년 먹고 들어가.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본인 나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지금 고2니까 18살이죠. 예, 18살이지? 18살에서 일단 1을 빼요. 1을 빼. 잠깐만, 고2가 18 맞나? 18살이죠? 거기다 1을 뺍니다. 그러면 17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해 생일이 안 지났다. 그러면 1 더 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마 만 16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 15세도 있을 거고, 만 14세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살이거든? 근데 이건 우리나라 나이고, 38에서 내가 만 나이로 치면은, 일단 빼기 1을 해. 그러면 37이지. 근데 선생님 생일이 7월달이야. 아직 안 지났어. 그럼 1 더 빼. 그래서 선생님은 만으로 36세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법마다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모든 법에서 다 미성년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소년 보호법, 여러분들 관심 있는 술, 담배, 언제부터 19금 영화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겁니다. 민법이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단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좀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된 친구들 한번 봐봐봐. 언니 오빠들. 보통 우리 20살이라고 얘기하지. 20살. 자, 근데 20살인데 만 나이로 한번 계산해 볼게. 그 친구들. 일단 1 빼야 되지. 그래서 일단 1 빼면 만 19세야. 만 19세. 근데 생일이 1월, 2월, 3월 딸인 사람은 안 빼지만,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4월 9일인데 4월 9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1 한 번 더 빼야 돼. 그래서 몇 살이냐면 만 18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인데도 사실 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에 의하면 만 18세이기 때문에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언니, 오빠 중에서 아마 술, 담배 할 거야. 생일달이 4월, 2월 출생자라도. 그거는 요 뒤에 부분 때문입니다. 뒤에 부분. 보세요. 단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오빠가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생일이 7월달이다. 그러면 계산해보자. 우리 오빠 나이 지금 20살인데, 일단 1 빼죠? 그럼 만 19세지? 거기다가 우리 오빠는 지금 1 한 번 더 빼야 돼. 왜냐하면은 생일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 18세야. 하지만, 우리 오빠는 언제 만 19세가 됩니까? 그렇죠. 올해 2020년에 만 19세가 되죠. 올해 2020년에 1월 1일을
그 19세가 되는 해가 2020년 1월 1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봐준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다음에 학교 와서 직접 선생님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지금 20살이고 대학교 1학년이고 생일이 7월달이라도 술, 담배 해도 돼요. 왜? 만 19세 미만이지만 해도 돼. 왜? 자, 비록 만 18세이지만 우리 오빠가 올해 2020년에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은 맞이했잖아, 우리 오빠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벌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사람 죽여도 형벌 안 받아요. 예, 안 받습니다.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의논해 봅시다. 형법 할 때. 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라고 불러요. 만 18세 미만입니다. 예, 성인 근로자에 비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근로기준법 할 때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의 기초에 대해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1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의 기본 원리는 어디 나와 있냐면 정확하게 115쪽부터 나와 있네요. 자, 선생님 설명 듣고 교과서 읽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민법의 기본 원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봐야 돼. 나눠봐야 돼. 하나는 언제냐면 근대고, 하나는 근대고요. 하나는 현대야. 이 근대 민법의 3원칙이고, 잠시만. 근대 민법의 3원칙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 수업에 서툴러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자, 근대민법의 3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민법의 3원칙은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예. 그러니까 먼저 근대민법의 3원칙 먼저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근대민법의 3원칙.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달달 외워야 돼. 달달 외워야 돼. 무조건 나와. 일단 근데 이해를 해야 외우겠지?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대민법의 3원칙은 첫 번째,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 다른 말로 사적 자치의 원칙.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 다른 말로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소유권 절대 원칙으로 나올 수도 있어.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나올 수도 있어.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도 나올 수 있고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도 나올 수 있어. 결국은 이거 두 개 다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뜻을 딱 보면 알겠지만 근대민법의 3원칙은 지금은 정말 당연한 논리야. 근데 근대 이전에는 이게 당연한 논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대는 알지? 자유의 시대라고. 국가의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들이 자유를 드디어 회복했던 시대입니다. 이때 등장한 원칙이에요. 지금은 사실 정말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근대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자,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내 사유재산, 내 소유권 함부로 뺏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근대 이전에는 안 당연했어. 왜냐하면 왕이 함부로 자기 막 소유권이나 재산 이런 거 가지고 갔었단 말이야. 그렇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어떤 계약을 한다, 매매 계약을 한다, 뭐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국가 간섭했다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막 불공정하게 계약해라.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근대에 와서야 드디어 이제 계약 자유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게 근대에 와서야 이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과실 책임의 원칙. 그러니까 내한테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고의는 뭐냐면 일부러 내가 한 거고요. 과실은 부주의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근대 이전에는 안 당연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왕이 어떤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면 그 사람만 죽이나? 3대를 멸하라 이렇게 하지. 나는 그 사람이 반역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내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데 반역죄로 그냥 죽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안 그렇죠. 자기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이제 책임을 묻는 게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쭉 잘 내려오다가 현대에 와서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졌어.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공동체주의의 강화로 인해서 새로운 원칙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 원칙은 소유권 공동복리의 원칙으로, 계약자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됩니다. 수정.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정이란 말은 보완한다는 말이지 대체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들은 이거를 근대민법의 3원칙의 수정, 현대 이렇게 해놨다고 해가지고 근대민법의 3원칙이 아예 없어지고 현대에는 요 세 가지 원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EBS 강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전 틀린 말이야.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말할게. 아직도 민법에서는 민법 학자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보완하는 의미에서 나온 원칙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건 근대민법 3원칙의 수정이라는 건 보완한다는 의미이지 대체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소유권 절대 원칙, 사적 자체 원칙, 자기 책임 원칙이 제일 중요하되 오늘날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뭐 예를 들어 볼게. 자,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려면 일로 나가야 되는데 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 길을 뚫어 주기로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어떤 사람 땅인 거야. 자기 땅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횡포를 부리는 거죠. 여기 내 땅이니까 마을 진입로 함부로 못 내. 내 소유권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대는 통했어. 왜? 소유권은 절대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 땅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국가가. 근데 지금 어때요? 마을 사람들 지금 여기다가 길 안 내면 못 지나가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어느 정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땅을 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공복리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지. 정당한 보상 안 해주면 그거는 이제 독재국가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공정의 원칙. 이거는 뭐냐면, 자, 계약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한 계약이 생길 때는 국가 간섭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자, 약자, 사장하고 알바가 있다. 근데 사장이 강자잖아. 그래서 사장이 되게 불공정한 계약을 만약에 맺었어. 근데 알바생은 약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 그때 누가 나선다?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지. 국가가 개입해서 야, 이거는 불공정하니까 이 조항은 빼. 공정하게 계약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계약 공정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내한테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 책임을 묻는 게 과실 책임주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떤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퇴직하고 나서 미꾸라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야. 미꾸라지 양식장을. 자, 그래서 미꾸라지 이제 양식을 짓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와보니까 미꾸라지가 다 죽어 있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생긴 이 공장 폐수 때문에 미꾸라지가 죽은 것 같아.
근데 옛날 근대 같았으면 이 공장 주인의 고의나 과실을 내가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야 됐어. 공장 주인이 일부러 내 미꾸라지를 죽이기 위해서 흘려보냈다는 걸 증명하거나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예. 아니면 이 공장의 폐수로 인해서 우리 공장의 폐수에 있는 어떤 성분이 미꾸라지의 구강과 그 다음 소화기관을 거쳐가지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가지고 그게 미꾸라지의 죽음의 뭐 90% 치사율에 뭐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증명을 했어야 됐어. 이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하죠. 그럼 옛날에 근대 같았으면 이거 보상 못 받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왜? 무과실 책임 원칙. 그러니까 비록 공장 주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개연성만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근대민법의 3원칙까지 다 했고요. 교과서는 116쪽 한번 보세요. 자, 116쪽에 보면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 세 가지 묶으세요. 자, 이게 바로 근대민법의 3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있죠? 이게 바로 근대민법의 세 가지 원칙의 수정, 즉 현대의 자,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되는 게 절대 대체하는 게 아니다. 보완해야 된다는 거, 보완하고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